녹화 시작할게요. 네. 마이크 싸가지 테스트 1, 2, 1, 2. 오늘은 혐오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와, 혐오 문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요즘 또 혐오 범죄가 뭐랄까 되게 핫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혐오 범죄를 나도 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방과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혐오 피라미드라는 건데 편견과 혐오에서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네. 혐오 표현, 차별, 증오 범죄, 그리고 이제 뭐 나치 학살처럼 집단 학살이 이제 최고봉이 되지 음, 않나. 사실 네. 인간 입장에서는 제일 심한 게 살인이 아닐까요? 같은 인간을 죽이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그렇겠죠? 생각을 했어.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지금 혐오 피라미드에 대해서 예시를 좀 든 건데 맨 아래 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 유엔에서는 경멸적 또는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공격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대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음, 중국산 제품은 전반적으로 이제 저가이기 때문에 퀄리티도 낮고 그 공정 과정 자체가 비위생적일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할 때 중국산은 조금 아무래도 망설이게 되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물론 이제 중국산 제품을 여러 이제 사용하면서 다른 나라 제품들과도 비교를 해가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이제 또 각종 뉴스에서 뭐 김치를 더러운 곳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판다든지 가짜 음식이라든지 이런 뉴스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게 편견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사람이 말하는 거나 채팅 치는 거 싸가지가 없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잘못된 사람이다. 음, 상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약간 이미 배척해야 되는 상대로서 보게 되는 그런 강한 이제 그런 게 있죠. 혐오 표현. 이거는 실제로 살면서 음, 의외로 많이 겪고 있지 않나요? 누군가 그쵸? 나를 따돌리거나 말이나 행동으로도 또는 이제 그냥, 위협을 한다거나 음, 은근히 한 번쯤 겪고 이게 혐오 표현이라는 게 네 뭔가 되게 이제 막 나쁜 말, 나쁜 표현,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상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거린다거나 아니면 비웃는다거나 자기들끼리 그것도 일종의 혐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것도 완전한 혐오 표현이죠. 특히 이제 학교나 뭐 음, 직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그 혐오 표현을 맞아. 하는 집단들이랑 계속 이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부딪히고. 맞아.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혐오 표현이 이제 실제로도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호떡을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구워서 판매를 하시는데 어떤 네. 남성분이 오셔서 호떡을 반으로 갈라주지 않았다고 그거를 뭐 기름에 던졌나? 어떻게 해서 아주머니가 되게 다치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일종의 사례인데 혐오 표현 단계부터는 실제적으로 조금 제재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음, 어느 정도는. 일단은, 맞아요. 약간 도를 넘는 거. 그렇죠.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서로 이제 하는 약속이나 규칙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네. 법으로 꼭 이제 제정되지 않아도 서로 지켜야 되는 이제 선이라고 하죠. 음, 그래요. 그러니까 오버워치를 할 때도 어? 갑자기? 이거는 자르죠. 갑자기 급발진했어. 나 지금 잠깐 오버워치 하고 싶어졌나 봐. 롤에서도 보면은 음. 정글이나 서폿 같은 거를 이제 되게 하대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음. 약간 오버워치로 따지면 힐 따기 뭐 그런 포지션 같은 건가? 약간 음. 그런 느낌이겠죠? 우스갯소리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원래는 약간 혐오적인 표현, 막 해지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네. 여자들 게임 못한다고. 그리고 다음 차별 행위. 네. 인종으로 누구는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거. 그것도 이제 인종차별 그리고 음. 또 이제 성차별 이런 게 차별 행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혐오랑 좀 관련이 없지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요새 외국인들은 대학 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다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도 일종의 차별 행위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BJ 중에 유명한 BJ가 한 분 계세요. 되게 사고를 많이 치셨어요, 평소에. 근데 그 사람의 딸은 그 사람과는 이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딸은 또 다른 인격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이제 어디 유치원에 들어간다, 학교에 들어간다 이러는데 막 학부모도 되게 반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서 안 된다. 네. 이런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차별 행위가 아닌가. 분명 이제 그 해당 BJ가 잘못을 해왔던 건 맞지만 그 딸은 이제 다른 객체인데 그 딸 때까지는 너무한 거 아니었나. 일종의 연좌제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증오범죄. 증오범죄는 조금 더 이제 우리 개인이라기보다는 테러 같은 그런 조금 더 고난이도 단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집단 학살은 정복한다든가 침략한다든가 또 이제 연쇄살인도 강호승 같은 성매매하는 여성들만 죽였던 범죄자 있지 않았어요? 걔가 강호승일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에 기초한 범죄 아니었나. 인종차별 살인 인종차별? 인종차별 겪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인종차별은 우리가 이제 가까이 못 느낄 뿐이지 사실은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도 있고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우리가 외국인을 인종차별하는 것도 있고. 지역차별? 나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은 있어요. 처음에 울산으로 이사 갔을 때 제가 사투리를 못 썼거든요. 네. 고경도 다르고 여기 울산이니까 경상도 왔으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써라.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고. 진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애들이. 아, 장난식이 아니고 약간 진지하게? 약간 장난인데 뭔가 압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랬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이제 언어차별 개념으로 봐야 되나? 그럴 수도 있고. 다음 사례. 요즘 또 젠더 갈등이 심해져 있죠. 혐오를 하고 싶어서 혐오를 한다기보다는 선동하는 주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국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다. 맞아. 나도 전쟁이나 그런 이런 이야기 것도. 많이 들었어. 중국 공산당이나 이제 북한 같은 데서 막 댓글 알바하는 거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슬프더라고. 이게 사람들이 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만들어진 의식 같은 거? 만들어진 혐오다. 뭔가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선동을 이용해서 막 크게 키운다는 거 있잖아요. 약간 부풀리게 되는 거, 마음을. 네. 그런 불안함을 막 더 크게 만드는 거. 다 부풀려주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물론 이제 실제로 혐오가 존재할 수도 있고 공포가 있는 것도 맞지만 부풀리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더 커진 것 같다. 이런 말이죠. 혐오 표현. 혐오는 표현의 자유일까?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예요. 우리나라 헌법은 정치적 자유권으로서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자유가 조금 이제 미국에는 정확히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따로 이제 법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는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이 21조를 진짜요?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음. 이게 우리가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다. 약간 이런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항목이래요. 근데 나는 솔직히 혐오라는 것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다고 봐. 꾸꾸님은 이거 그렇지 않을까?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혐오라는 걸? 없앨 수는 없죠. 말이 안 되지, 그건. 그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막아야 한다? 혐오 표현을?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수치화시킬 수가 없지만 정도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되게 애매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게 조금 이제 지나치기 전에는 제재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말씀이시죠. 직접적인 피해나 아니면 그 당사자들의 의견? 막 이런 걸로만 판단을 해야 되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정해놓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조금 이제 상황에 음. 맞춰 맞아요. 제재를 해야 된다. 흑인을 N 단어로 부르면 안 된다. 네. 근데 흑인들끼리는 N 단어로 친숙하게 부르잖아요. 맞아요. 건드리지 않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나치지 않으면 건드리면 안 된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것도 그런 표현이 좀 그런가? 근데 나는 음. 혐오를 하는 것까지는 조금 이제 자유롭다고 생각해. 그냥 생각만 하는 거는. 근데 또 이제 내가 방구석에서 조용히 혐오하는 거랑 광화문 한강장에 나가서 나는 중국인이 싫다 약간 이런 식으로 외치는 거랑은 조금 이제 다른 문제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금 자기가 스스로 제어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젠더 갈등이나 이런 인종차별이든 성차별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한 제재가 필요는 할 것 같다. 약간 맞아. 규제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CCTV처럼. 좀 이제 신형 범죄들이 많이 기승이잖아요. N번방도 그렇고.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범죄 유형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제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면 안 되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인신공격 같은 것도 하면 안 되고, 또 뭔가 자신의 혐오 발언 같은 거를 선동하거나 그걸로 이제 집단을 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로 이거를 개인적으로 혐오를 하는 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걸로 이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정도나 이제 상처를 크게 줄 정도로 만들면 안 되고, 그걸 또 집단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집단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시위 같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시위는 약간 혐오랑은 다르잖아요. 시위가 왜 다르?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반대 시위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인 거주 지역 설립 반대 약간 이런 어떤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마를 입은 할아버지들이 싫어요. 막 이러면은 이제 다른 치마를 입은 걸 입은 할아버지를 싫어하는 이제 다른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길거리에서 할아버지들 치마를 입지 마세요.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도 어떤 편견이나 혐오에서 비롯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겠네요. 오늘 그래서 혐오 표현 결론. 이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 문제일까요? 오늘의 결론. 결론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혐오 범죄에 대해서 예방과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방과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되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그쵸,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이. 그래도 내가 당하면 100%인 거잖아요. 코로나도 그래요. 내가 걸리면 100%잖아요.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예방과 대처를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집단 학살. 이거는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집단 학살까지 나가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도망이나 열심히 다녀야지 할 수 있는 투표? 결론, 투표를 잘하자. 오늘의 결론이네, 이게. 투표를 잘하자. 솔직히 아무리 교육을 하려고 해도 교육이 안 될 가능성도 높고 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자기가 이제 살면서 겪고 깨닫고 그래야 한단 말이죠, 사람이. 맞아요. 아무리 똑같은 교육을 해도 개인마다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는 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쵸.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어도 말 한마디를 했을 때 그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제 친구 카톡을 보면은 친구는 막아야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혐오 표현을 자주 접해서 쓰다 보면 허들이 낮아지니까 막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혐오를 자주 하면은 허들이 낮아져서 더 심하게 된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의 결론 그냥 그걸로 끝내죠. 한번 외쳐주세요. 투표를 잘하자. 투표를 편견 없는 나라를 위해 투표를 잘하자. 투표를 잘하자. 투표를 잘하자. 이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와. 투표를 혐오. 투표를